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에 오셔서 도와줄게 하시면서 이것저것 손을 대시는데 고맙기보다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해지는 그 순간. 이건 왜 이렇게 했어? 이건 버려야지. 단 한마디에 내 하루가 부정당하는 기분. 그리고 그 순간 속으로 이렇게 외치게 되죠. 그냥 좀 내버려둬. 하지만 상대방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도와주는데 왜 저래? 라고 생각하시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성 가정의 90%가 겪는 이 미묘한 갈등, 도움과 간섭 사이의 아슬아슬한 경계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고부관계에서 이 문제가 왜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서로 상처받지 않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수진 씨는 30대 중반의 워킹맘입니다. 5살 아이를 키우며 풀타임으로 일하는 그녀에게 주중은 전쟁터나 다름없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저녁 6시까지 회사에서 일한 뒤 아이를 데리러 가고 저녁을 준비하고 아이를 재우면 밤 10시가 훌쩍 넘습니다. 주말엔 밀린 집안일과 빨래를 하다 보면 어느새 월요일이 다가오죠. 어느 금요일 오후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 내일 반찬 좀 만들어서 갈게. 너무 바쁠 텐데 제대로 먹고 다니는지 모르겠더라. 수진 씨는 괜찮아요, 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아니야, 내가 갈게. 반찬 좀 해줘야지 하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시어머니는 약속대로 큰 가방 2개를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수진 씨는 급히 커피를 내려놓고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냥 편히 앉아 계세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은 이미 집안 곳곳을 후고 있었습니다. 소파 위에 널린 아이 장난감들, 식탁 위에 빈 택배 상자들,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내려놓고 앞치마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그냥 계세요. 제가 할게요. 수진 씨가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부엌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우리 며느리 힘들잖아. 내가 좀 도와줄게. 그 말 한마디에 수진 씨의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고맙다는 생각과 동시에 내가 집안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뜻인가?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예민하게 구는 며느리로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신이 나서 부엌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싱크대를 닫고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 이 김치는 언제 담근 거야? 색깔 좀 봐. 이건 버려야겠다. 이 반찬은 왜 이렇게 짜게 했어? 애가 먹기 힘들겠는데? 요즘은 이런 조미료는 안 쓰는데 너 아직도 이거 써? 냉장고 안에 반찬 하나하나에 시어머니의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수진 씨는 거실에 앉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점점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고맙다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만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일기장을 뒤지며 이건 왜 이렇게 썼어? 라고 묻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참다 못한 수진 씨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그냥 두세요. 저는 제 방식대로 하는 게 편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결코 차분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냉장고 문을 잡고 있던 그녀는 천천히 며느리를 돌아봤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다고 그래? 도와주려는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그 순간 수진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도와주신다고 하시는데 저한테는 제가 잘못하고 있다는 말로밖에 안 들려요.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내뱉자마자 수진 씨는 후회했습니다. 아,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부엌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앞치마를 벗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필요 없다면 갈게. 그리고 가방을 챙겨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수진 씨는 그 뒷모습을 보며 미안함과 억울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 잘못한 걸까요? 시어머니일까요? 아니면 며느리일까요?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이 갈등은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좋은 의도가 충돌하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진심으로 며느리를 돕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 도움이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경계선의 문제라고 부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심리적 경계선이 있습니다. 내 방, 내 물건, 내 방식, 내 선택. 이런 것들은 나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누군가가 허락 없이 이 경계선을 넘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방어 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특히 집안일은 한국 여성들에게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좋은 아내, 좋은 엄마의 기준이 집안일과 연결되어 왔기 때문에 집안일에 대한 지적은 곧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공격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수진 씨가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로 시어머니의 입장도 이해해야 합니다. 그녀가 자란 시대에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집안일을 도와주고 가르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었고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배운 대로 사랑받은 대로 며느리를 대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독립적인 가정을 꾸리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부모 세대의 개입을 관심보다는 간섭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대 차이가 갈등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핵심은 의도와 수용의 불일치입니다. 시어머니는 나는 도와주려는 것뿐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며느리는 당신은 내가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어라고 받아들입니다. 같은 행동이 전혀 다르게 해석되는 거죠. 이 문제는 고부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 친구 사이, 심지어 동료 사이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내가 잘 되길 바라서 하는 말인데라고 시작하는 조언들이 왜 그렇게 듣기 싫은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다면 이 갈등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먼저 시어머니와 며느리 각자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며느리를 돕고 싶은 걸까? 아니면 내 방식이 더 낫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걸까? 이 질문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자신의 진짜 의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통제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고 자녀가 독립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계속 개입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왜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아들이기 힘든 걸까? 단순히 귀찮아서일까요? 아니면 시어머니를 신뢰하지 못해서일까요? 혹시 완벽하지 않은 내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는 아닐까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 자신의 진짜 감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부 갈등의 80% 이상이 사소한 일상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냉장고 정리, 아이 양육 방법, 청소 방식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이런 사소한 갈등이 쌓이면 결국 큰 감정의 골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갈등이 폭발하기 전에 서로의 경계선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게 바로 다음 단락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도움을 주면서도 간섭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으면서도 존중받는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원칙은 허락입니다. 시어머니든 친정어머니든 누구든 다른 사람의 집에 가서 무언가를 하기 전에 반드시 물어봐야 합니다. 냉장고 정리 좀 해도 될까? 아이 밥 먹이는 거 내가 도와줄까? 이런 단순한 질문 하나가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수진 씨의 시어머니가 만약 며느리 내가 부엌 정리 좀 해도 될까? 라고 물었다면 어땠을까요? 수진 씨는 어머니 감사하지만 괜찮아요. 대신 반찬은 정말 감사히 받을게요 라고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었을 겁니다. 혹은 그럼 설거지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자신이 필요한 부분만 요청할 수도 있었겠죠. 허락을 구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독립적인 성인으로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너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기쁘겠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두 번째 원칙은 평가 없는 도움입니다. 도와주면서 평가하지 않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왜 이렇게 했어? 가 아니라 이거 내가 정리해 줄게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비폭력 대화라고 부릅니다. 관찰과 평가를 구분하는 거죠. 냉장고가 좀 어질러져 있네는 관찰입니다. 하지만 냉장고를 왜 이렇게 정리 안 해? 는 평가입니다. 같은 상황을 보고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정말로 조언을 하고 싶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며느리 내가 요즘 유튜브에서 본 건데 반찬 보관할 때 이렇게 하면 더 오래 간다더라. 관심 있으면 한번 봐봐처럼 강요하지 않고 정보만 전달하는 것이죠. 그러면 며느리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세 번째 원칙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며느리도 노력해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돕고 싶어 하신다면 그 마음만큼은 인정하고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어머니 반찬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이번 주는 훨씬 편할 것 같아요라는 한마디가 시어머니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계선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어머니 도와주시는 건 정말 감사한데 제 방식도 존중해 주시면 좋겠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제가 하는 대로 해보고 싶어요라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죠. 네 번째 원칙은 남편의 역할입니다. 사실 고부 갈등의 많은 경우 중간에 낀 남편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서 문제가 커집니다. 수진 씨의 남편처럼 어휴, 둘 다 왜 이래라며 한숨만 쉬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남편은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먼저 어머니에게는 어머니 아내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내도 자기만의 방식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부드럽게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는 어머니가 서툴게 표현하셔도 우리를 걱정하시는 마음은 진심이야. 조금만 너그럽게 받아주면 안 될까? 라고 중재해야 합니다. 남편이 양쪽의 입장을 이해하고 다리 역할을 할 때 갈등은 훨씬 쉽게 풀립니다. 하지만 남편이 한쪽 편만 들거나 아예 회피하면 갈등은 더 깊어질 뿐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정기적인 대화입니다. 갈등이 폭발한 후에 대화하는 것보다 평소에 서로의 기대와 바람을 이야기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아니라도 가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단둘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저를 아껴주시는 거 알아요. 그런데 가끔 제 방식도 인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며느리, 나도 내가 힘든 거 알아. 그냥 도와주고 싶은 마음뿐이야. 앞으로는 물어보고 할게. 이런 솔직한 대화가 쌓이면 작은 갈등들은 큰 문제로 번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완벽을 기대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도 사람이고 며느리도 사람입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번엔 내가 좀 심했네라고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완벽한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 노력하는 관계는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런 원칙들을 적용해서 관계가 개선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훈 씨는 결혼 3년 차 직장인입니다. 초반 2년 동안 시어머니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말마다 집에 오셔서 집안 구석구석을 점검하셨고 지훈 씨는 그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특히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육아 방식 때문에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기저귀는 이렇게 채워야지 아이가 우는데 왜 바로 안 안아줘? 이유식은 이렇게 만들어야 해. 시어머니의 모든 말이 지훈 씨에게는 자신의 육아를 부정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결국 어느 날 지훈 씨는 시어머니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왜 저한테는 믿음이 없으세요? 그 일이 있은 후 남편이 나섰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따로 시간을 갖고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아내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어머니 말씀이 다 옳으시지만 아내도 스스로 배우고 성장할 시간이 필요해요. 조언이 필요할 때는 아내가 먼저 물어볼 거예요.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면 안 될까요? 시어머니는 처음에 서운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며칠 후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 내가 너무 나섰나 봐. 미안해. 앞으로는 내가 부탁할 때만 도와줄게. 그 후로 관계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에 오실 때 미리 전화를 하셨고 오늘 뭐 도와줄 거 있어? 라고 물으셨습니다. 지훈 씨도 변했습니다. 어머니, 이유식 만드는 거 한번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보는 것보다 어머니한테 배우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라고 먼저 요청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정말 행복해 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고 느꼈으니까요. 그리고 조언을 하면서도 내 방식이 정답은 아니야. 내가 해보고 내 방식대로 바꿔도 되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훈 씨는 말합니다. 완벽하진 않아요. 여전히 가끔 부딪히기도 해요. 하지만 예전처럼 속상하진 않아요.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민서 씨는 반대 경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조심하셔서 오히려 문제였죠. 결혼 초에 한두 번 며느리의 눈치를 본 후 시어머니는 아예 집에 오시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불편하겠지 하시며 거리를 두셨습니다. 민서 씨는 처음엔 편했지만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면서 시어머니의 도움이 절실했지만 먼저 부탁하기가 어색했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저를 싫어하시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결국 민서 씨가 먼저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요즘 애 키우면서 정말 힘들어요. 가끔 집에 오셔서 같이 시간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 보고 싶기도 하고요. 시어머니는 사실 며느리가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거리를 두셨던 거죠. 하지만 며느리의 진심 어린 부탁에 시어머니는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오셔서 손자를 돌봐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오실 때마다 오늘은 뭐 도와줄까? 라고 물으셨고 민서 씨는 어머니, 제가 장 보러 가는 동안 아이 좀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처럼 구체적으로 부탁했습니다. 두 분의 관계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육아 방식을 존중했고 민서 씨는 시어머니의 경험에서 배웠습니다. 어머니, 아이가 밤에 자꾸 깨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으면 시어머니는 내가 너희 아빠 키울 때는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방법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봐라고 조심스럽게 조언하셨습니다. 민서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서로 어색했지만 지금은 어머니가 정말 든든한 지원군이에요. 제가 힘들 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생긴 거죠. 이 두 사례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바로 소통입니다.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현했을 때 관계는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통은 비난이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관계는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지훈 씨와 민서 씨 모두 최소 6개월 이상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번 좌절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했기에 지금의 관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고부 관계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이 사례들이 조금이나마 희망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관계도 서로의 노력으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고부관계에서 도움과 간섭의 경계, 그리고 그 갈등을 풀어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이제 핵심을 정리해볼까요? 첫째, 도움과 간섭의 차이는 존중에 있습니다. 상대방의 방식을 인정하고 허락을 구하고 평가하지 않을 때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내 방식이 더 낫다는 태도로 일방적으로 개입하면 그건 간섭입니다. 둘째, 세대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시어머니 세대와 며느리 세대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에게서 배울 점을 찾으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시어머니의 지혜와 며느리의 새로운 방식 둘 다 가치가 있습니다. 셋째, 의도와 수용의 괴리를 줄여야 합니다. 나는 도와주려는 것뿐이야 라는 의도가 있다면 상대방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표현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좋은 의도를 알아차리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넷째, 경계선을 명확히 하되 마음의 문은 열어두어야 합니다. 이건 제가 할게요 라고 말하는 것과 어머니는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경계선을 지키면서도 관계는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남편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남편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을 키우는 존재가 아니라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양쪽의 입장을 이해하고 전달하며 때로는 완충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섯째, 완벽을 기대하지 마세요. 모든 관계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갈등이 없는 관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갈등을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수진 씨와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며칠 후 남편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아내를 각각 만나 대화를 나눴고 둘 다 상대방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저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었죠. 남편의 제안으로 세 사람이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 내가 너무 나섰던 것 같아. 내가 불편했을 텐데 미안해. 다음부터는 내가 부탁할 때만 도와줄게. 수진 씨도 용기를 냈습니다. 어머니, 저도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걱정하시는 마음은 알아요.
앞으로는 제가 필요할 때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오실 때 미리 연락하셨고 수진 씨는 가끔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라고 먼저 물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며느리가 자신을 싫어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수진 씨도 시어머니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작은 오해들이 쌓여 만들어진 벽이 작은 소통들로 조금씩 허물어진 것이죠.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가 있습니다. 고부 관계가 힘든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혀 관심이 없는 사이라면 갈등도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과 손자가 잘 지내길 바라고 며느리는 남편의 어머니를 존중하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이 서툴게 표현될 뿐입니다. 그러니 갈등이 생겼다고 해서 관계를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이야기한 방법들을 하나씩 시도해 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시도하는 마음입니다. 혹시 지금 고부 관계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저녁 한 가지만 시도해 보세요.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어머니, 그동안 제가 어머니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해요라고 말하거나 며느리에게 며느리 내가 너무 간섭했던 것 같아. 앞으로는 물어보고 할게라고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관계를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란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노력 속에서 진짜 사랑이 자랍니다. 도움과 간섭 사이의 아슬아슬한 경계, 그 선을 함께 걸어가는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서로에게 한 걸음 물러서고 한 뼘 다가가는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따뜻한 가족 관계 만들어 가시길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